아, 본부장님, 요번에 그 윤일병 사건, 그 고문 사건, 고문 치사 사건이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요. 군내 그 구타 근절, 이거는 뭐 저 군대 있을 때도 뭐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내 구타 근절하는 그 군 지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내 구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고참병 그 행포라든가 이런 가혹행위들이 빈번하게 있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근간에 와서 더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우선 첫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좌파 정권 안에서 군대가 완전히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장군들은 소위 장군으로서의, 장군이라는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갖고 있는 장군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장군으로서의 그 철학이 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 집단으로, 군이 소비 집단으로 잠깐만 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군기가 빠졌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군을 비하해 가지고 아저씨 군대라고 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군대가 아저씨 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군대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군대는 모름지기 상명하복에 의해서 명령이 딱 밑에까지 말단까지 침투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윗사람이 이렇게 모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침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가 뭔데, 다시 말하자면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군의 상관으로, 소대장이나 중대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이웃 아저씨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군의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28사단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죠. 이 군 주의관들이 상당히 이거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무슨 뭐 참모총장 책임론도 나오고 국방장관에 대해서 뭐 김무성 의원이 한마디 하셨던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들은 왜 당시에, 지금 한민구 장관은 당시 국방장관이 아니었는데, 국방장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한민구 장관한테 이렇게 아주 가혹하고 이렇게 문책을 하느냐. 그건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김무성 의원의 말이 맞아요. 김무성 의원은 한민구라는 개인을 보고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을 보고 문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 김무성 의원이 혹자는 왜 그때 당시는 지금 한민구 장관이 있지도 않았는데 문책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본부장님께서는 그 현역 시절에 그 또 부하 그 병사들을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구타근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근데 그 지휘관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강장 밑에는 약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훈련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민주군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죠. 한국전쟁 때는 6.25전쟁이죠. 6.25전쟁을 한국전쟁이라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왜냐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볼 때는 6.25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유엔 참여국들은 전부 다 한국전쟁이라 해야, 코리안 워라 해야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는 사실 그때 사단장도 원스타였어요. 하지만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이런 전쟁, 6.25 전쟁 영웅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허리띠 졸라 매면서 굶어가면서도 싸웠지만은 군기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잘 살고 우리가 지금 뭐 무역 대국이 돼가지고 이 5.16 혁명 전에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혁명 이후에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라는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정말 우리 5천년 역사의 세종대왕 같은 이런 성군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성군이 있었지만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해마다 점점 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 국민에게 5.16 혁명이라는 것은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5.16 혁명이나 유신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아주 좀 잘못되지 않았나. 당시에도 고참병 행편이 있었어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부하를 기합 주더라도 단체 기합을 가급적이면 안 주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문제 사병이 있으면 불러다가 A급 사병이 있으면 불러다가 개인 주의관실에 불러서 차를 주면서 상담을 해요. 알아듣게끔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문제 사병이라는 고참, 야, 저 친구는 손버릇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거 보고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소원 수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소원 수리 받거든요. 그러면 소원 수리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싹 불러서 일부러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순화시키는 거. 우리 좀 22사단에서 문제 사병이 그 여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병도 문제 사병이라는 게 이미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입대할 때부터 A급 병사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 주의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병력이 부족하지, 아무리 병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GOP에 넣었다 하지만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관이, 그러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을 것으로 점점 이 거리가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6.25 한국전쟁 때는 원스타도 대령들도 사단장 하면서 전쟁을 잘 치렀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단장이 투스타 아닙니까? 점점 그때보다 계급이 뭐 사성장군의 지금 이제 뭐 군 지금 몇몇 명이 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장군이 일종의 계급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하루 잘 지적했어요. 장군 계급의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도 장군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보가 잠깐 흔들리고 우리 군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직접 그 일개 병사까지 다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그 부대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그러면 사단장이라 해서 사단장 그 위치에서만 정말 사단장실에서만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말단 부대,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시에 말단 부대까지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군 생활할 때는 대통령이 혹시 우리가 일찍 사관을 설 때도 혹시 우리 부대에 대통령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아니냐,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게 몇 개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옛날하고는 정말 진짜 민주군대가 되어버렸다. 아저씨 군대가 되어버린 게 역력히 느껴지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사고가 빈발하게 된 군인은 모름지기 적에게는 전율과 공포의 대상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본연의 이런 상을, 국민에게는 신뢰와 헌신의 표상이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일선 그 지휘관 중에서 이 병사들하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이제 지휘관은 이제 소위 이제 그 소대장,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인 대위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병사들을 통솔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현재 우리나라 초급 장교들의 지휘력에서는 어떤 뭐 문제점이 없을까요? 왜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초급 장교들을 양산하는 곳은 이제 육사, 그 다음에 ROTC, 그 다음에 삼사관 학교, 그 다음에 학군, 요렇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 초급 장교에 대한 어떤 지휘력 문제, 왜냐면은 요번에 그 22사단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 났을 때, 그 소초장이 이제 소초를 이탈하면서 이 무기고를 열 수가 없어서 이제 실탄을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본부장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 군의 이 초급 장교들의 지휘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많죠. 전에 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그 역임하셨던 김충배 장군께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사관학교 지원한 학생들 면접 시험에 보면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관이 정말 놀라시고 신문에 다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70%가 한 70% 가까이 된 이 육사 입교생들의 그 국가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이제 크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런 그 생각이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정교조에 해가지고 교육받은 이런 그 영향도 많겠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초급장교 양성기관, 조금 전에 그 기자가 얘기했듯이 각군 사관학교 또는 학군 후보생 또는 삼사관학교 일반 그 기행사관이라든가 이런 그 간부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보다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군인이라는 것은 이미 군복을 입으면은 제복을 입은 자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가 나올 때도 군복 입고 나오면 아주 자랑스럽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군대는 군복 입고 나온 것은 장교들 군복 입고 나온 걸 아주 꺼려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한다. 왜 군대가 이렇게 됐냐.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ROTC로서 이제 장기 복무하게 된 것은 그 근원적인 원인은 5.16 혁명 났을 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동대문 그쪽으로 이제 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야 멋있다. 나도 저런 푸른 제복을 장교로서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첫 동기가 장기 복무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관학교 출신들은 굉장히 그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철두철미했는데 지금 군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뭔가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아주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저씨 군대가 됐고 민주군대가 되고 군인이 군대가 민주군대가 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방금 인간제도에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군 인사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미군식의 제도 아닙니까? 계급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장교 소위 중에 대위로 올라가는 장교 시스템은 이제 별도의 양성 기관을 통해서 이제 장교를 이제 뽑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급 장교는 어떤 부대 가면은 고참 병장보다 다시 그 인간한 소위가 나이가 어릴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 통솔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GOP 같은 경우에는 또 짬밥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장교를 이제 선발 시스템을 갖지 않고 사병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이제 장교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교가 이제 사병들의 고충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교 인간 시스템과 병에서 뽑아 올리는 이스라엘식 인간 시스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 간부 옛날에 간부 후보생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제도가 있긴 했는데요. 어떻게 그 사병에서 그 장교로 인간시키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했는데, 병사들의 아픔을, 고충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장교로 임관되기 전에, 장교로 임관되기 전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1년이면 1년 과정을 병사로서 2등병으로서 근무하게끔 복무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하나의 장교 임관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취득을 하는 게 취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연령 그걸로도 이제 그거 되겠지만은 하나의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이 상당히 큰 문제다. 과거에 보게 되면 해안 초소에서 무슨 뭐 고참 병장이 새로 전입한 소대장을 갖다 야전삽으로 궁둥이로 이렇게 부샵시켜 놓고 때리는 그러한 사건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병사들의 그 고충을 좀 이렇게 체험하는 체험 기간, 6개월 동안 병사들하고 같이 이건 사관 후보생이라는 그런 걸 다 떼어버리고 병사들하고 같이 투입시켜가지고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참 좋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병사들을 주의할 수 있는 주의 통솔력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 이 주의 통솔력하고 뭐하고 연관되나 이런 꼭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고 장교나 사병이 간에 우리가 이제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요새 그 간부들이라든가 무슨 고위 간부들 같은데 보이면 식당 같은 고급 장교들 모임에 가거나, 야 너는 골프 몇 타 쳤느냐, 골프 얘기만 하고, 응? 우리가 이번에 저기 이렇게 미사일 방사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마음의 준비라든가 부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걸 토의하는 것보다 주말에 되면 골프 뭐 부킹 했느냐 아니냐, 몇 타 쳤느냐, 이런 것이 그 일반화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곧 군대를 보내야 될 아들 자식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뭐 곧 있으면 군대 갈 그 손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곧 군대를 보내야 될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한테 그 과거 군 대령 출신으로서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국내의 구타 사건은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학교 교육에서부터, 가정교육, 학교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을 휘두르는 애들이 결국은 군대 가서도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데 같이 접하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 모든 저부터 뭐 손자로 보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다 이번 이걸로 해서 어떻게 내일 모레 당장 입영해야 되는데 군대 가면 또 맞아 죽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앞설 텐데,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 특히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정교육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군에만 책임을 전가할 거 아니라 가정교육부터 잘못했다.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군에만 맡기지 말고 민, 관, 군 다 서로 협력을 해서 이번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의 전화위복이 돼서 보다 더 강하고 또 멋있는 좀 백령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본부장님,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사고가 났으니까 그에 대한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열심히 그야말로 우리나라 군 국토방에 열심히 임했던 그 유능한 장교들이 뜻하지 않게 옷을 벗게 되는 일이 또 발생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열심히 잘 했다가 전투력 증진을 위해서 훈련도 잘 시키고 잘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병사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이제 저 자식 달린 장교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이것도 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군 장교들 또 군 내에서도 보면은 어떤 실전적인 훈련, 실질적인 전투력 함양보다는 사고 방지에 올인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우선 우리 국민들이나 이 사건을 갖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군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군은 군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물론 경중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은, 우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때마다 고위직에 있는 유능한 장교들을 갖다 옷 뺏긴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안전사고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든 분야에 잘 사고 못 사고 쥐 고화를 막는 그 가정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집합소입니다.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나면은 전투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기는 엄해야 됩니다. 정말 엄해야 되는데, 이게 군기가 소위 말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군기가 빠지면은 오히려 군대는 해체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군기는 더 엄하게, 병사들이 훈련 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단 사고가 나 이러면 그 주의 책임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유능한 장교들이 옷 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모총장이든가 장관이 이렇게 책임질 거 아니고, 거기 올라가야 되면 쭉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전 사령부가 있고, 그걸 다 그렇게 어느 바운다리까지 책임 한계가 어디 가냐. 그건 책임 한계는 이번에 것은 28사단 내에서 책임이 종결돼야 돼요. 책임 무겁게 한다면 사단장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연대장 선에서 끝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나왔다해서 그때마다 무슨 총장이 아니 대한민국 세월호 사건 난 데서 대통령이 사표 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밑에서 사고의 그 안전사고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특히나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 있어서의 이 책임 문제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무조건
일반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장관이 없으니까 이거 국방장관이 없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러면 군을 누가 통솔합니까? 알겠습니다.